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의 경험상 정말 달랐던 적 많이 있었나요?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 원칙 중에 이번은 다르다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 새로운 것은 없다, 언제나 되풀이할 뿐이다, 미처 읽지 못한 역사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주식시장이 끝나면 찾아오는 생생주도주톡입니다. 저는 생생주도주톡을 진행하는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리서치팀의 신입연구원 오세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백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영 매니저이신 제이슨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운영 매니저이신 존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종광입니다. 네. 슈어넷 밥TV, 메이저TV 투자전략팀장님이시자 미숙한 저의 진행을 같이 도와주시는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숙한 저희 진행을 도와주시는 요거는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네, 그리고 될 것 같아요. 저저번 시간부터 같이 해주시는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박입니다. 후안이 빠졌나요? 네, 후안 카를로스 박 연구원님. 후안을 길어서 빼는 걸로. 네, 이렇게 빼는 거고. 네. 감기가 아직 안 나으셨나봐요. 예, 아직 좀 덜 나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아직 덜 났습니다. 네. 네, 오늘 최근 주식시장 핫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얘기해볼 만한 거 한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시죠. 주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일단 첫 번째로 버냉키 어제 발언 얘기 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지금 실적 시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 좀 나왔었는데 뭐 LED 관련해서 이제 백열등 이제 2013년부터 수입 및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난번에 얘기했던 루멘스라든지 이런 LED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버냉키 발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버냉키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짧게 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은 좀 약발 떨어졌다. 좀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이제는 버냉키 의장의 어떤 발언들이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시장 잠재우는 것보다는 어떤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지금 뭐 실업률에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한 퍼센테이지로 좀 해줬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뭐 빠르면 연말, 그다음 늦어지면은 내년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버냉키 의장의 발언, 뭐 이쪽에는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국내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존각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도 제이슨 전문가님하고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버냉키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년- 약발 내년 떨어졌다고. 이전에는. 예, 초죠. 그래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질식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왜냐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떤 다른 코멘트를 했을 때 다음 후계자가 받을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발은 떨어졌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그 부분은 이미 인지가 된 거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지표 그리고 실적 위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버냉키 의장은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한번 연임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재연임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버냉키 의장이 얘기하는 코멘트가 시장이 올라가면 분명히 양적 완화 한다 그럴 거고요. 시장이 떨어지면 좀 늦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즉 이 말은 장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더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약간 그런 모멘텀 속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좀 약간 그 지수주로 막 지금 좀 장이 또 다시 반등한다 그래서 지수주 추격 매수하고 이런 스타일의 투자 패턴은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박스권인데 좀 박스권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좀 넓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투자하신다면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적 완화 축소하는 국면이 일단 접어든 다음에 끝날 것 같거든요, 임기는. 왜냐면 결자 해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임기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 거기에다 약간 푼다는 그런 자기의 결자 해지의 의지라고 하면은 양적 완화가 조금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버냉키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축소는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하는데 뭐 시장에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다. 뭐 전 그런 내용에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까 실적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미국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미국 네. 실적은 뭐 계속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는데, 사실은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알코아가 실적이 호전이 났고, 그 다음에 금융 쪽 섹터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는 이제 중요했던 뭐 인텔이라든지 IBM 쪽에 이제 실적을 좀 봤었는데, 이 인텔하고 IBM 쪽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D램,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PC 시장 쪽의 어떤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쪽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IBM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악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뭐 시장 외로도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럼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그런 건가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IT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섹터도 실적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으로 핸드셋 부분들이 뭐 하향 조정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텔이라든지 IBM 같은 PC 산업들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성장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IT 부분 섹터의 어떤 실적 우려감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거의 2%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대신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IT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시장 마켓으로 봤을 때 IT 비중 섹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 버리고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T 섹터 쪽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의 코멘트를 좀 드리죠. 네, 종각 전문가님은요? 네, 어제 뭐 분명하게 나왔던 거는 이제 트렌드가 PC 시장에서 이제 향후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간다는 거는 맞는 거고요. 대신에 전체 시장 크기를 봤을 때는 PC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PC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 거고, 근데 대신 그 와중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으로 계속 집중을 했었습니다. 모바일 랜드 쪽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집중을 했던 분야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오늘 좀 부각을 받았던 거고, 반면에 이제 제품을 만들었던 이제 삼성전자나 D램 쪽이었던 삼성전자는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팀장님도 하시는 네, 말씀 뭐 좀 얘기하자면 어차피 실적 얘기니까 실적 얘기를 좀 드리면,
실적은 좋을 거란 건 다 알고 있죠. 그 실적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좋은 거잖아요. 전년도에 너무 하도 안 좋아서 전년도 대비 좋은 거고 그건 이미 다 주가에 다 반영된 거고 중요한 거는 전년도보다 좀 많이 좋아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좋아진 거 이외에는 별로 사실 실적 발표에도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실적 발표를 좀 이따 일정할 때 얘기도 드리겠지만 오늘 구글이 발표를 하거든요. 구글 정도 좀 보면은 이제 모바일 쪽도 오늘 좀 가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크게 안 움직인 이유가 뭐 어니 서프라이즈 나오는데도 안 움직인 이유는 우리나라 약간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이제 10%, 뭐 15% 그렇게 성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걸 다 한 번씩 밟아왔고, 중국도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밟아오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미국 쪽이 실적이 좋아도 중국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반응해서 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의 무역 비중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30%가 넘는다고 해요. 네. 미국을 이미 젖혔고 그래서 중국 쪽의 영향이 조금 더 우리나라 많이 간다고 봤을 때 뭐 미국 쪽의 실적이 좋아도 조금은 개선되겠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는 좀 다르겠죠. 온도차는 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는 다 나눈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LED 관련주가 오늘 올랐죠. 그 이유가 2014년부터 백열등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특히 많이 올랐나요? 뭐 사실 오른 거는 사실 화요일 날인가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화요일 날 이제 루멘스가 이제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지난주부터 얘기하죠.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죠. 우리가 BWR에서는 언급을 좀 드렸었고 사실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화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효율 조명장치로 좀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백열등에 대한 2014년도부터 전면 생산과 수입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뭐 고효율 조명기기 쪽이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데 저희가 LED 관련 종목들을 시장에 좀 편입시켰을 때 뭐 물론 디스플레이 관련 쪽에서도 산업이 있지만은 향후 이 조명 시장 쪽에서의 어떤 성장 부분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부 정책이 어떤 모멘텀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벌써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뭐 대장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서울 반도체하고 루멘스 두 종목이 이제 여기에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발빠르게 지금 또 근데 중국 또 LED 업체가 또 국내에 또 진출을 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ED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온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사실 좀 우려감이 작용될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은 이 LED 산업이라는 게 불량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의 어떤 품질 면에서는 뭐 서울반도체가 거의 세계에서 거의 뭐 상위권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루멘스 역시도 품질 면에서는 중국 업체들보다는 월등히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조명 시장이 확대가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이 사실상 있겠지만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쪽도 또 품질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뭐 치킨 게임을 하든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확실히 품질 경쟁이 일단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종각 전문가님은요? 네, 글로벌 LED 1위 업체가 이제 크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크리요? 예, 크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크리가 그동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가가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상단부터 하단까지의 밸류 체인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 역시도 품질이 우수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유효하게 좀 먹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이슨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 품질이 우수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원할 때 제때제때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진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서울 반도체, 루멘스, LG 노텍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중국 LED 업체 중에 킹선이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저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늘 처음 들어. 네, 처음 듣는. 또 어려운 질문. 아, 뭐, 아니, 뭐, 종각경고에 맞추면 어떤 질문을 이, 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네. 네. 걔네들 이런 걸 좀 하니까. 이제 물어보면 우리 전문가는 다 답을 하겠지. 이게 이제 그 당황하지 그러면 던지면. 미리 시나리오가 짜져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죠. 저희가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LED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에 관한 거고, 사실은 이제 내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이제 전에 이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보니까 이제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회사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게, 가령 영업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높더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LED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좀 또 파악한 그런 회사도 보니까 깜짝 그 수익이 났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 자기들도 이 정도 수익이 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그 프라핏의 그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쪽이 있고, 그게 낮은 쪽이 있는데, 보니까 그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그 어떤 트렌드만 오고 방향만 탔을 때는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좀 내더라. 이런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LED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네.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기술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규로 누가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근데 또 그렇게 신규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어떤 그 시기 때문에 또 그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블루오션,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바로 돼버릴 수 있고 아무나 진입할 수 있고,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죠. 누구나 막 치고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잘 나가더라도 언제 또 잘못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뭐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업종 대비 이쪽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프로핏 레이시오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쪽이 그냥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좀 들어가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좀 더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 중국 이제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우려된다. 요런 비슷한 그 경험이, 제가 그 2007년도에 이제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LCD 생활 속에 왜 왜? 아니, 의외라서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전자 제품 이제 그때 이제 LCD TV 요런 게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태동을 하려던 시기에 그 중국 업체 하이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우려가 된다. 뭐 비슷한 맥락이 그때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주위에서 뭐 하이얼 제품 쓰는 분이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LED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한 석 달 정도 전에 집에 그 형광등을 이제 LED로 교체를 했는데, 그 금호전기 여기서 나온 걸로 네.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중국산 뭐 저가 제품 우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고 근데 보고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이얼이 이제 만만치 않은 그 회사인 게, 국내에 이제 들어올 때 그 AS 시장을 국내에 이제 메이저 업체하고 손잡고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국내에 지금 예를 들면 그 가전,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에도 중소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런 중소업체들이 메이저 시장의 그 AS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고요. 중소업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쓸 때는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쓰게 되지만,
예를 들면 모텔이라든가 뭐든 뭐 이런데 그런 데는 굳이 비싼 거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제 다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럴 때는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국내에 어떤 이런 브랜드는 단가를 낮출 수가 없는데 하이어를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메이저 업체로 끼고 AS를 나가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이어리라는 회사가 그게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비록 지금 우리는 안 쓰고 있지만 모텔에는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 관련된 중소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이어의 어떤 그런 영향을 따져봤을 때 그런 가능성도 같이 봐야 돼요. 그렇네요. 방심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밀도 있게 봐줘야 된다. 어떤 그런 사안을 볼 때 한 측면만 놓고 보지 않고. 네. 그건 필요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럴 것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LED 시장 쪽에서 나왔던 게 지금 정부 정책으로 지금 뭐 개편이 되는 것인데, 사실 2014년이 됐을 때 백열등 생산 및 수입을 중단을 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2014년 1월 1일이 됐을 때 모든 가정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배경등을 전부 다 뽑고 LED를 교체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은 공공사업 부분에서의 먼저 정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개편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부 사업 쪽으로 좀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들보다는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것이 어떤 상생의 어떤 부분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 육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더 시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려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품질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정부 정책으로 엮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는 사실 성장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시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참 예측을 그러네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얘기 좀 드리자면 저는 뭐 다 얘기를 나눠서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루멘스를 홀딩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가 예측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했다는 거고. 네, 루멘스를 예측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로 예측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혼자만의 생각, 저 생각으로는 루멘스를 자르자는 얘기도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원칙상. 비공식적인. 원칙상. 원칙상 자르자는 얘기를 하긴 해,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정말 좋은 컨텐츠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거 돈 되는 컨텐츠다. 이거 루멘스 이거 듣고 루멘스 홀딩 하신 분들 다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슈되는 것들만 좀 몇 개 얘기를 잠깐 좀 해보자면 현재 이제 태웅이나 용연BM처럼 요즘에 약간 좀 풍력도 약간 좀 살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시장 좀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약간 놀자주들, 호텔신라 면세점, 제주 면세점의 영업이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는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있고, 현재 주로 놀자주 위주로 오늘 좀 많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요즘에 화두가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 업종이 없어요, 사실. 대형주에서는 주도 업종이 별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가다가 지금 말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약간 코스닥, 그리고 놀자주,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좀 퍼져 있는 상황.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을 좀 포커스를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투자 전략 쪽에서. 그런 걸로. 여기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주도적 토크를 듣는 분들은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얘기 말고. 근데, 좀 재미난 얘기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호텔신라 얘기를 했는데, 호텔신라 이제 지금 중국 관광객들 영향으로 지금 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의문이 뭐냐. 중국 사람들도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그 나라에도 상해, 북경, 심천 큰 대도시 있고, 그 안에도 엄청난 백화점들이 다 있고, 근데 굳이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 물건을 사느냐,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심지어는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인들이 의심병이 많은데 자기네 나라를 못 믿는 거야, 아직도. 이게 말하자면 내가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 가면 가짜는 안 산다.
이런 이제 그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묘한.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중국에서 관광객이 한국에 왔다 그래도 중국 관광객의 일부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만약 한국에 왔다 그러면은 뭐 그 깔려 죽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정도의 어떤 홍보 전략을 갖고 유치를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은 뭐 호텔 신라 이거 뭐 그냥 이거 이 정도로 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인들을 다 땡기지도 못하고 일부 호기심 있는 중국인 땡긴 거가 이 정도인데 네.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땡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영종도 그쪽에 뭐 카지노 뭐 쪽을 갖다가 뭐 허가 내주는 걸 고려한다. 또는 제주도 같은 경우를 일부 뭐 중국인들 뭐 카지노 이용할 수 있게끔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서로 이제 오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돈은 되는데 분명히 돈은 되는데 또 잃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종도가 지금 그 국제공항으로서 이제 굉장히 자리를 잡고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딱 인식이 카지노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카오 그러면 마카오를 우리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생각해요? 카지노라고 생각하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놀라운 게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카지노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일부.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이게 굉장히 도덕국가인데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그만큼 그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도 과거 같으면 정선에 그 강원랜드 생각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쪽에 그 나름대로 당시에 그 이제 전부 다 석탄 사람이 이제 퇴조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갈 곳이 없고 그럴 때 이제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일부 상당 부분 국내에 그쪽 그 카지노 수요를 그래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카지노 때문에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가 이제 가자면 이제 계속 가지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그냥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만 딱 보면 머리 아프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라서 중간에 좀 넣어서 했었던. 오늘 좀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그쪽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국내 그 관광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좀 한다는 청와대 뭐 발표가 나왔었는데 여기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호텔 부가세를 면제를 해주겠다 여기 관광객한테. 자, 그렇다고 호텔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좀 짜증나는 게. 호텔 가시면 텐텐이 텐텐. 부가세 봉사료 텐텐.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들인데. 내고 또 내지. 네, 또 내면 되는데 여기에, 자, 봉사료가 아니라 부가세를 면제를 해준다.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결국 호텔 신라에 대한 영업이익단에서는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에 대한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용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카지노 관련해서도 지금 영종도 쪽은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상 카지노를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한다. 선상 카지노를. 네, 그래서 어디 저기 충청도. 네, 그래서 지금 크루즈선을 갖고 있는 상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카지노 면허를 발급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카지노 관련해서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상 카지노를 이제 면허를 상선 회사들로 준다고 하면 역시나 마켓 시장과 좀 나눠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외국인 카지노가 두 회사가 지금 독점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크루즈선에서 지금 면허를 줘도 사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쪽에서는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다음에 뭐 딜러 교육이라든지 어떤 카지노 전반적인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늘 놀자주 카지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호텔신라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 이면에는 또 이런 뉴스들이 좀 숨어 있다는 거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신정한 씨가 알면 참 좋아하시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약간 좀 분위기가 보니까 정부 분위기가 지난 정부 그 MB 정부 때는 이걸 좀 잡는 분위기였고 이번 정부는 약간 좀 관대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문제자면 대기업 좀 잡는 분위기고 현재.
그쵸? 이 CJ랑 최근에 어디 롯데도 들어왔죠? 세부조사. 롯데도 하나 더 있었는데 효성 네, 얘기가 그 세부조사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정부 이제 좀 꾸준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꾸준히 일했으면 좋겠고 좀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좀 날개를 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사항을 좀 마지막에 얘기해봐요. 네. 지금 뭐 자연스럽게 제가 봐서 주도주 24선 토크도 넘어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광고를 듣고 가야 하니까 네. 일단 여기서 일부러 좀 마치고요. 주식시장 핫 이슈 오늘 알아본 걸로 하고 광고 듣고 또 생생 오늘의 주도주 시작할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생생 주도주 톡의 핵심 멤버 제이슨 리, 이현석 대표의 장중 무료 방송이 7월 19일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공개 방송 첫날 PNT 급등, 이튿날 KT뮤직 급등, 폭풍처럼 몰아치는 수익 퍼레이드를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2일 월요일부터 3일간 존곽 전문가의 장중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정통파 기관 펀드 매니저 출신의 존곽 전문가, 새롭게 탄생한 핵심 가치주 검색 프로그램 밸류레이더의 환상적인 조합, 3위 각기, 호텔신라, 우리 산업을 이을 단기 급등주와 하반기 핵심 주도주가 공개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메이저TV, 슈어넷, 밥TV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네, 생생 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 주도주 알아볼게요. 저희 저번 시간부터 가지고 있던 주도주들이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제가 이거를 네. 그 주도주 20선 이제 엑셀로 BD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는데 놀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할 걸. 내 돈 20.5자가라고 투자했으면 지금 이게 수익률이 지금 얼마야 이게 지금 12.28%예요. 예,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알아도 돈 못 번다. 예, 우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제가 이게 진짜 이제부터라도.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개 두 있는데. 개가 있죠. 예. 네. 아니요. 저번 시간에 로맨스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시간에 보니까 1% 넘게. 하나 지금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 그 신규 종목이긴 신규 한데, 종목인데. 그냥 거의 보합이죠, 보합. 보합. SK SK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한 이건 7월 15일이니까. 예, 얼마 안 됐어요. SK가 문제네요, 둘 다. SK. 그러게요. SK 하이닉스, SK가 SK 이노베이션. SK가 문제네요. SK 브로드밴드는 괜찮습니다. 하나가.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많이 오른 이슈가 되는 것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위주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휴맥스 20% 넘게 올랐고요. 역시 휴맥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로맨스 이거 저번 시간에 조금 약간 안 좋았죠? 뺄까 말까 네. 고민을 했는데 결국 안 뺐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로맨스가 올랐네요.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했고, 네. SK 하이닉스는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오는 분위기고, 홀딩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나머지? 또 일부에서 얘기한 하나투어 놀자주죠. 예. 11% 넘게 올랐고요. 호텔신라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호텔신라가 26% 넘게. 네요. 예. 그리고 LG 하우시스는 좀 30% 네. 넘게 올랐어요. 이때 LG 하우시스를 얘기할 때 저희 회원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LG 하우시스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이런 거를 주도주로 넣어서 하면 수익률이 날까요? 예, 30% 났어요. 네, 더 올랐네요. 30% 났습니다. 그 뒤로. 그리고 게임주로 NC소프트 넣었는데 이것도 16% 넘게 올랐고 저번 시간에 뺐던 CJ ENM 빼고 CJV 빼고 ENM을 넣었잖아요. 네, 잘 가고 그것도 있죠. 지금 잘 가고 오늘 있는 신고가 11% 기록을 넘게. 했죠, 오늘. 평균 수익률이 저희가 12%가 넘고요. 코스피 수익률 대비하면은 9%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후보리그들도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후보리그도 마이너스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일단 좀 종합을 좀 해보자면 그 평균 수익률 한 10.28%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불리하게 저희가 합니다. 왜냐? 우리가 편입을 결정하면 그 다음날 시가로 사고요. 우리가 교체를 결정하면 그 교체된 종목은 다음날 시가에 매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12%. 네, 지금까지 빠진 종목들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을 이렇게 몰래 숨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들 다 합쳤을 때거든요. 빠진 이거. 것도 다 넣는 거예요? 네, 빠진 것도 다 넣어져 있는, 그러니까 빠졌을 때 그 다음날 시가 매도했을 때 그 수익률로 곧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뛰어난 성적이지 그러게요. 않나. 네, 정말, 감탄을 금할 길이 없고, 여기서 그래도 종목이 눈에 많이 보이죠. 더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교체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은 혹시 뺄 종목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편입보다 사실 지금 주도주만 보면서 지금 저도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는 편인데 너무 잘 가죠. 너무 잘 가고 뭐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월요일날 추천드렸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벌써 지금 한 8.6% 정도 지금 네.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난 실망이죠? 방송에서 나왔죠. 월요일 방송이죠? 네, 월요일날 15일날 지금 네, 추천을 드렸고 그러면 3일 만에 16일날 시가에 저희가 편입을 단행을 한 거죠. 이틀 만이네요. 네. 그럼. 역시 만원의 행복이 역시 만원 왔다 갔다 한 종목을 역시 주전문이거든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만원 왔다 갔다 한 종목 주전문.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라운드 라운드 피겨. 피겨 종목. 네. 유니시스 자리를 피해가는 바람에 아마 많이 네. 올랐을 거예요. 네. 네.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가 안 좋은 되면 이시스 자리가 어떻게 이게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자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인가 봐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벤치마크 대비해서 좀 수익이 낮다는 거랑, 그 다음에 거의 전 종목이 좀 고르게, 지금 뭐 편차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들을 지금 뭐 끌고 가고 있다는 거에 좀 우리가 거의 주목을, 다두 자릿수 네, 이상.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도주 얘기들 좀 드리는데 사실 이번 주가 시장이 좀 지지분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테마군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우리 개인들이 오늘 시간차를 두고 테마성 종목들을 잘못 진입을 하면은 지속적인 반대 매매가 나온다. 반대 매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걸 꼭지 사서 손절해 나가고 제 얘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오늘 지금 들은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주도주를 좀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급등주, 지금 왜냐면 개인들이 급등주에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급등주가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한참. 가장 그런 이유도 뜨고 있지만은, 있어요. 자기 포트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급등주를 사서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가치에 대한 투자거든요. 시간을 아껴서 빠른 수익을 내겠다라고 해서 급등주를 찾는 건데 이 계좌 손실들을 좀 시간 가치를 아끼면서 좀 빠르게 복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좀 형성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좀 순환하면서 도는데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롭게끔 지금 뭐 장난을 좀 치는 정도로 지금 들어가면은 빠지고 들어가면 빠지고 이런 네. 패턴의 어떤 종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한가를 좀 쉽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존각 전문가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은 최근에 수익이 좀 나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지수 방어주들이 오늘 좀 두각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한국전력을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네. 어제 그 기사가 났지 않나요, 오늘? 예, 기사가 났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전력 비중을 5%에서 10%까지 늘려달라고 지금 금감원에 신청한 상태고요. 아, 네.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저도 거의 승인. 예, 승인 날 것 같고 그 국민연금이 포트에 편입하는 종목들 중에서 10%를 담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이제 담을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예, 가능성이 좋은 종목들을 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이 그동안에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네. 예, 적자였었는데 이번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악재들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향후에 뭐 전기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된다면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전은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만약에 대안이 없으신 분들은 한전을 좀 보유하셔서 좀 중장기로 갖고 가시면 주도주에 네. 넣긴 좀 그런데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이드 주로. 그죠? 주도주로 예. 바꿀 아니 근데 바꿀 저는 수 있을까요? 주도주도 된다. 예, 주도주에 저희는 유틸리티가 없으니까 솔직히 예, 하나를 그래서- 정도는 예, 그래서 지지부단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부단 같은 하나 정도 빼고 예, 네. 그래서 유틸리티 하나 넣었으면 좋은 그런 예, 생각도 예. 했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예. 저희 승리 전문가님은 넣고 싶은 종목 없으세요? 저희가 너무 종목들을 너무 일찍 오픈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편입들을 시켜줬었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 팀장님께서 좀 언급하셨던 종목이죠. 이 P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2차전지 관련된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2차전지 시장이 일단은 테슬라가 먼저 불을 지폈죠, 시장에다가. 테슬라가 불을 지펴놓고, 사실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오늘 근데 네. 오늘 막판에 네. 좀, 예.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와장창 좀 무너지는 좀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사실 지금 2차전지가 강한 테마군으로 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해야 되는지 뭐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 포트에 있는 삼성 SDI를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 지금 더 드린다고 하면은 이 PNT라는 종목을 PNT. 예,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왜냐하면은 PNT라는 종목이 지금 뭐 실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이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지금 한 500억 가까이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주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주가 지금 네.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단에서 지금 엄청난 증가가 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밸류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뺄만한 종목들이 없다는 게 좀 문제예요. 지금 뭐 지지분만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좀 지난주처럼 좀 빼고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지지부진한 종목을 꼭 빼야 된다는 것보다 수익 실현 예, 수익 실현 차원에서 종목을 빼도 사실 네. 예, 그렇게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차 정도 저는 약간 현대차. 수익 실현하고 싶은 응. 요걸 조금씩 드는 이유가 네. 네. 이제 약간 리스크적인 면을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시장 제가 오늘 외근 나가가지고 시장을 거의 못 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보다 보니까 비차익 쪽 거래가 너무 많아요. 3,700억 정도 나왔죠. 어제는 비차익 매수고 오늘은 비차익 매도 이런 비차익 쪽에 거래가 좀 많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비차익 쪽 거래가 한 곳으로 좀 꾸준히 몰리면 그게 방향성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이 말은 시장이 올라와도 많이 못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면 좀 바스켓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생기는 거고 좀 내리면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 PBR 좀 수정했을 때 한 1800 정도 나오거든요. 1배가. PBR 1배가 한 1800 정도라고 봤을 때 또 내려가면 좀 바스켓 좀 사고 약간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지 하나 정도 빼주는 게. 근데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지수주 쪽에서는 가장 강한 네, 강했죠. 모습을 보였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대차를 꾸준하게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유럽 쪽에서 오늘 자동차 판매 대수 발표가 있죠. 그래서 꼭 현대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현대차 쪽인 거고 이제 좀 수익 실현하고 하나 빼고 뭐 유틸리티 저도 유틸리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유틸리티 하나 정도 특히 한전 같은 경우 오늘 좀 얘기도 나왔고 네. 그렇다고 한전이 뭐 급등주도 아니고 좀 오래 저는 시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주도주 시스템을 통해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오래 두고 보고 있으면 정말 그랜드하게 나오는 수익률 나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LG하우스 같은 거 특히 회원분들이 정말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오른 종목을 왜 추천을 하고 얘기를 하냐. 두고 보시라. 한번 두고 보셔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른 걸 눈에 보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랜드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도 괜찮다. 라는 걸 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 뭐 뺄 수도 있다. 뭐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인 거죠. 예. 아직 합의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미리 짜고 회의를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 방금 왔거든요. 방금 전문가님들하고 얘기할 틈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님들은 약간 현대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이 논의를 했었고 지금 뭐 두 자리 40% 정도의 수익은 내고 있는데 뭐 차익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는 일단은 사실 뭐 종목 교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현대차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굳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뭐 지금 종목 현대차를 가지고 우리가 100% 200%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업종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자동차 업종들이 이 정도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아니 뭐 후보 리그에도 넣어서 상관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종목들을. 뭐 일단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익 실현한다고 해서 아예 주도주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2군으로 내려가서 항상 대기 타고 있죠. 아니면 뭐 후보,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나 뭐 지금 얘기했던 PNP 같은 종목을 후보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좀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네.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종목 오늘 바로 꼭 교체를 하는 상관없으니까. 예.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할 거니까요. 그렇죠. 네. 종각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현대차로 저희가 10% 수익을 낸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현대차를 가지고 저희가 뭐 20, 30% 수익 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탄력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로 한국전력이나 PNT로 네, 그러면, 예, 그러면 딱 됐네요. 좀 좋죠. 그리고 네. 한전을 들어가는 게 네.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한전을? 네네. PNT는 일단은 사실은 워낙 지금 삼성이 네. 투자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현대차 강등시키고 한국전력 넣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매매 심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이쯤에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어느 한 시점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적어도 1년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1년에 내가 들어가기 좋은 장이 있고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 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있고 조금만 해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1년에 반드시 한 2, 3회 정도는 그런 패턴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수익을 따져봤을 때 연간에 한 30%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30%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막 50%, 60%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땡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아주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아주 대장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뭔가 좀 수익을, 캐시카우라 그러나? 네. 그런 어떤 종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을, 내 안으로 편입을 시키려면은 적어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포트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적당한 시점에서 사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샀는데 이상하게 수익이 좀 낮은 종목만 나한테 좀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낮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중요한 건 고기 잡는 법이지, 고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우리가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거라고 그런다면 길게 봤을 때 이기는 게임, 그것이 이제 매매 심리에서도 내가 지금 적게 번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 결국에는 기회는 오는데 말하자면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우리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긴 한데 뭐 이제 이걸 지금 접하는 이제 청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는 구경도 못 했는데 쥐들끼리 다 해놓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그런 어떤 약간은 매매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그런 게 부족한 분들을 이렇게 좀 뭔가 좀 어루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가능성.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학습 효과라고 그랬고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길게 갔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우리 주도주 토크를 계속 이용한다든가 그러면은 아마 누적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특히 매매 심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차가 빠질 게 얘기했던 것도 인단 협상도 있고 네.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 타이어도 있잖아요. 네. 한국 타이어도 있는데 한국 타이어 그렇다고 한국 타이어 뺄 수는 없고 왜냐면 투자 아이디어 저는 요즘에 뭘로 오냐면 달러 강세, 원자재 약세, 채권 약세 그리고 자금은 나중에 주식시장 몰린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고 에스클래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면에서 이 원자재 가격 갑자기 급반등하진 않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타이어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국차를 빼긴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를 빼자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지루한 박스권.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지루한 이게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엄청나게 긴 박스권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1700대부터 해가지고 2002 사이의 박스권이 지금 몇 년째인데, 이게 박스권이 조금 더 이어진다는 거고, 이 뒤로 추세가 나올 때는 정말 길다. 횡보가 길면 추세가 길듯이 긴 추세가 나오는데, 이게 채권이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거든요. 계속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셨으면은 긴 추세의 상승장이 올 때 정말 그랜드한 수익률을 한번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현대차 오늘 빠지고 한국전력 들어가면은 딱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늘 종목 23 최종 선택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 희망차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아닌데. 영혼 없는 멘트인데요. 소실나서 그렇죠. 진정성이 없어. 아니, 지금 오늘 맨날 소실났어. 아니, 동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소실났나? 모의 투자한 게 소실나서. 본인이 계좌가 없으니까 그래. 지금 오세라 연구원님이 지금 모의 투자로. 풍문으로 들었는데 꼭지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꼭지 전문. 모의 투자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오늘 속이 좀 상해서 그래요. 마이너스에서. 아니, 감정이 모의 투자니까 이거 지금 속상하지. 안 그랬으면 이거 목돈인데. 빨리 해야지,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배가 좀 아파요. 그래도 일단 우리는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회원 여러분들도 다 잘 돼가고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진정성이 없어. 이 정도면서 영어는 일부러 컨셉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증시 일정 알아볼게요.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요한 일들 어떤 게 있죠? 일단 다른 지표 발표도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 거는 오늘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이니까 약간 포커스를 요걸로 맞춰보면은, 구글이 오늘, 장마감 후죠. 장마감하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장마감하고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AMD,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AMD는 좀 미안해요, AMD. 미안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상호펀드죠. 네, 블랙록이요? 네. 상호펀드에서 실적 발표하고, 모건스탠리, 금융주 역시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19일날은 특별히 큰 건 없는데, GE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런 실적 발표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우리나라랑 좀 연결된, 미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글로벌 회사들의 실적 발표는 분명히 또 우리나라 회사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가님 주요 일정, 실적 발표 말고 다른 일본 21일날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빠뜨리시는 것 같은데, 참여연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 이후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22일날 일본 시장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엔저에 대한 부분들, 백엔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요일에 선거를 하나요, 일본은? 이게 자기들이 일요일날 선거하고 싶으니까 일요일날 선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요일날 선거를 하고 월요일날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첫날 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며칠 지나봐야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히려 참여연 선거 두 가지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미국 엔저가 좀 끝나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다시 달러당 105엔을 다시 테스트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네. 종각 전문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정 어떤 거 있어요? 예, 저도 일본 시장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JP 모건이 3분기 때 글로벌 인사이트를 브리핑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 글로벌 IB인 JP 모건이 봤을 때 아시아권 내에서 성장이 가능한 국가들을 좀 뽑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 대만, 뭐 순위를 따지면 한국은 좀 밑에 있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요. 일단은 환율 문제인데 실제 일본 기업들이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증을 좀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환율이 100엔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다시 복원을 하는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시장을 계속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선거 결과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참의원 선거랑 엔화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 네, 그렇죠.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아베가 본인이 이제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이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면도 있죠. 그 이기 위해서 좀 시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왜냐면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참여 선거가 딱 끝나면 이제 볼 건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인기에 편승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기조적인 정책이 아베는 원래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어떠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과는 뭐 당연히 아베가 이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본 쪽 관련해가지고 짧게 하나 얘기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급등한 그걸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10,000 이하에 있다가 지금 14,000 얼마로 올라가지 거의 50%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엔화 부분하고 몇 가지 아베노믹스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이 저성장 국가고 또 거의 20년 동안의 터널을 뚫고 온 그런 데고, 그냥 노령화 추세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 그런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2,000 지금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3,000, 4,000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유치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게 공부가 깊어지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조용하게 움직임이 없을 때도 움직이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일본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이런 나라들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라는 게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시장을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도주 토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다 글로벌한 이슈들이거든요. 뭐 지금 전부 버냉키 발언이니 뭐니 지금 일본도 거론하고 있고 유럽 다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쌓여져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어떤 안목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추가적으로 좀 드리자면 일본 같은 생각나네요.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종목 분산을 통해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체계적 위험을 좀 더 줄이자면은 일본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서로 글로벌 지수가 상관계수가 지금 낮아 있을 때, 이럴 때는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조차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물론 끝까지 줄어들진 않지만.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 이미 제이슨 전문가님 아실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ETF 재팬이 일본 있죠. 재팬 ETF를 추천했거든요. 네. 그런 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분산으로 리스크 분산으로 장각 전문가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야. 그러면 저희도 혼자 재미 본다고? 아니. 주도주 20선에 혹시 네. 외국 주도 넣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건 좀 내가 너무 앞서갔나요, 제가?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지수를 ETF 상품을 활용한 간접 투자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금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ETF 상품들도 뭐 코덱스 뭐 골드라든지 그다음에 코덱스 재팬, 뭐 코덱스 차이나, 코덱스 S&P 500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ETF 쪽은 우리가 건드리자고 하면은 사실은 투자 금액 대비해서 좀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고 좀 투자를 해야 될 좀 것이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유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ETF를 주도주에 넣을 수도 있어요. ETF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겠죠. 예, 그걸 이제 거기에 하나 중에 선택해서 넣을 건데, 예, 증권사에서 협찬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게요. 그 증권사에서 만약 ETF 해줄 테니까 헤드텍 삼성투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코덱스를 추천을 하든 타이거를 하든 할 테니까 저희가 안 될 듯 하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뭐 여기 한번 넣어볼 생각은 있어요. 네. 뭐 오늘 증시 일정까지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참 많은 이슈가 있었죠. 종목 그리고 주도주 일정까지 다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BMS 스탁뷰 네이버 카페에 문의를 해주시고요. 자료는 또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바랄게요. 네. 개인 투자자, 성취자 여러분들 항상 벌써 성공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 주도주톡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